안녕하세요. 저는 55회 세무사 시험에서 최종을 합격을 했고요. 현재 강세무회계라는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강다정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이파에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했는데 30살쯤 되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인생에 이제 성취한 게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손에 들어오는, 예를 들면 대학 합격증 같은 것도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싶었고 전문 자격증을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서 법무사, 감정평가사 뭐 많잖아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되게 많은데 제가 이과였어가지고, 그리고 비전공자고 회계. 그래가지고 법무사 시험이나 감평사 시험 같은 건 어렵겠더라고요. 법령을 외울 자신이 없어서 회계사, 세무사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는 뭐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있고 해서 그러면은 나는 회사도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세무사를 하자라고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1살, 2살쯤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학원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으로 실강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와서 등록을 하고 종합반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쭉 뭐 8시간씩 그냥 실강을 계속 들었죠. 왜냐하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와서 잠을 자든 공부를 하든 와서 강의를 다 듣고요. 평일에는 최대한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알려주신 게 직장인들은 너무 예습을 하려고 고민을 하지 마라. 대신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복습을 조금 주요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그 말씀대로 한 거죠. 복습을 좀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복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요. 6시에 정말 칼퇴를 한다 해도 7시, 뭐 8시 이렇게 되거든요. 12시까지 공부를 해도 정말 뭐 한 2시간부터 최대 4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주말에도 벌써 학원 8시간 갔고 평일에도 공부를 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안 해요. 오늘은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날도 하기가 싫어요. 약간 이런 게 연속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루를 놓쳤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랄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직장인들은 이제 수험 생활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하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해가면은 어느 정도는 시간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직장인은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수험생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난 돈을 벌고 있고 돌아갈 곳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학원을 갈 때 택시를 타고 가거나 좀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하는 거,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실 조금씩은 짬이 나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세법학의 어떤 문제들을 써본다거나 법령을 좀 써본다거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제 여기가 교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좋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집이 양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에 버스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이런 점이 수험생으로서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실강을 들으려면 어쨌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이 좋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제가 회계학을 사실 좀 못했어요.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회계하기 쉽다고 하고 세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을 좀 어려워했는데 김강호 세무사님이 회계학을 가르쳐 주셨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직장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주에 배운 게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사실 조금 잊어버리거든요. 이론 부분을 조금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문제 풀기 전에 복습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부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1차 때는 황정빈 선생님이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그 경제학, 미시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정학까지 수업을 들었는데요. IP파에서 좋은 게 재정학을 듣기 전에 사실 비전공자인데 미시경제학 수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강으로 먼저 듣고 이제 선생님을 뵀죠. 근데 실강으로 뵈니까 동영상에서 뵀던 분을 보니까 약간 유튜브 스타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좋은 점이 경제학이 좀 난해하고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어려울 수가 있는데 황정빈 선생님께서는 되게 좀 수험생 난이도에 맞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졸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재정학 수업에서는 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즐겁게 수업을 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재정학이 이제 어렵게 나오고 막 그런 추세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점수 잘 받고 1차를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사 합격을 하게 되면 일단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합격 소식을 듣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그 당일날 휴가 냈어요. 휴가 내고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걸 알았죠. 그 기쁜 마음에 한 일주일간은 이제 부모님과 이제 가족 친지에게 소문을 내요. 내가 세무사를 합격했습니다. 막 이러면 지방에서는 현수막도 달리고 그렇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세무사 첫째로 수습 교육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내 문자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수습 교육에 맞춰서 11월 보통 합격을 하고 나면 11월, 12월 수습 교육을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실무 교육을 다 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정말로 세무사 사무소나 혹은 이제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실무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세무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 면접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고 인터뷰도 봐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학생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력서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소에 가시면 보통은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셔서 막 정장을 사시게 되죠. 여자분들도 뭐 이제 정장 원피스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추리닝만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옷이 없으실 거예요. 친구들도 별로 안 만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신 후에 이제 근무세무사나 이런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한 그런 경험을 이제 토대로 해서 본인이 개업을 할지 뭐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저는 개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격 이후에 제가 이제 회사원으로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한 10년을 생활을 해서 사실 직접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니까 회사원일 때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고 정말 그런 시간이 있어도 월급이 나왔죠, 회사에서.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노력을 더 많이 할 경우에 회사에서는 성과급이 뭐 얼마 안 나와요. 하지만 세무사로서 개업을 할 경우에 정말 내가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큰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개인이 언제 일할지를 결정을 하고 어떤 고객을 맞을지를 결정을 하고 어떤 업종을 위주로 해서 일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권, 결정권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정말 합격할까 말까 정말 큰 그림을 보고 되게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단기간의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해냈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좀 불안감을 없앴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작은 성취가 사실 큰 합격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그림에 집착을 하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뭐 복습을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뭐랄까 칭찬을 자신한테 하면서 그렇게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